근데 사실 이 문제에서 제일 충격적인 부분은 여기 1차 함수라는 표현이 없더라도 이 문제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도형의 넓이가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게 제일 충격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지호석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함수 그래프의 대칭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대칭성을 가진 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보다 학교 교과서에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래프 해석하고 관련된 문제에서 생각보다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 수능에는 단골로 등장을 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 마음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단원 분류는 수학하로 해놨지만 이 함수의 대칭성하고 관련된 표현은 고등수학 전반적으로 등장을 하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1학년 학생이라면 지금부터 잘 기억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 2, 3학년 학생들도 지금부터라도 이 대칭성하고 관련된 표현들은 읽고 해석을 해서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함수의 y축 대칭과 원점 대칭하고 관련된 내용은 수학 1, 수학 2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선생님이 정리해놓은 네모 박스를 그냥 참고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일반적인 선대칭 함수와 점대칭 함수에 대한 표현만 읽고 해석하는 연습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함수 그래프랑 관련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오른쪽 네모 박스에 있는 이런 표현들을 주로 보게 될 거예요. 특히나 1번, 2번 중에 1번처럼 이렇게 F랑 관련된 관계식이 같다, 등호로 나타내어진 조건들을 많이 보게 될 건데 일단 대칭성을 나타내는 함수 관계식에 대한 표현의 특징부터 먼저 체크를 하면은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F 안에 있는 X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는 플러스 X, 하나는 마이너스 X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형태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등식뿐만 아니라 더해서 얼마다 라는 식이 주어졌을 때에도 F 안에 들어가 있는 식에 하나는 플러스 X, 하나는 마이너스 X 이게 어떤 표현으로 주어져 있더라도 항상 F 안의 식이 하나는 플러스 X, 하나는 마이너스 X 꼴의 표현을 보게 되면 이 함수 그래프는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함수겠구나 라는 느낌으로 일단 문제를 접근을 해주면 될 겁니다. 이 표현들을 대칭성에 대한 기본 베이스 없이 우리가 수학상에서 배웠던 도형의 이동을 이용을 해서 해석을 해줄 수도 있는데 이게 워낙에 대칭성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등장을 하다 보니까 매번 여기 있는 관계식들을 대칭이동, 평행이동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 대칭성을 나타내는 표현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같은 경우에는 x랑 마이너스 x를 포함하고 있는 함수식이 같다 라는 표현이 주어져 있으면 얘는 어떤 x는 p 라는 가로선에 대해서 선대칭인 함수겠구나, 가로선 대칭인 함수를 생각을 해주면 될 거고 2번처럼 x랑 마이너스 x를 포함한 함수식을 더해서 어떤 일정한 값을 가진다 라는 식의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되면 얘는 어떤 특정 점에 대한 점대칭인 함수 그래프 모양을 가지겠구나 라는 느낌으로 시작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럼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선대칭 함수의 경우에는 어느 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가, 그리고 점대칭 함수의 경우에는 어느 점을 기준으로 점대칭 함수 그래프인가만 파악할 줄 알면 이제 그래프 해석을 어렵지 않게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밑에 3번에다가 대칭축이랑 대칭의 중심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일단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F 안의 식이 하나는 X, 하나는 마이너스 X를 포함하고 있는 식인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하나가 x고 하나가 마이너스 x인데 이 두 개의 x는 개수까지 절대값이 같은 형태여야지만 선대칭, 점대칭이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게 하나는 x, 하나는 마이너스 x가 아니라 둘 다 x인 경우에는 대칭성을 가진 함수가 아니라 주기성을 가지는 함수이기 때문에 별개의 느낌으로 기억을 해준다. 일단 우리는 하나가 x, 하나가 마이너스 x인지 확인을 했으면 이제 f안이 같아지는 x값을 먼저 찾을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p 플러스 x, p 마이너스 x 여기도 마찬가지로 p 플러스 x랑 p 마이너스 x가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두 식이 p 플러스 x랑 p 마이너스 x인 경우에는 p가 날아가고 x가 0 이라는 값을 가지게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식은 하나는 x고 하나는 2p-x 여기도 마찬가지로 x랑 2p-x의 경우에는 얘네 둘이
x가 얼마일 때 같은 값을 가지는가를 찾는 방식으로 x는 p라는 값을 찾아주면 되는데, 자, 나온 x는 다르지만 결국 여기 있는 두 개의 표현은 같은 x 값을 기준으로 대칭의 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x를 찾았으면 마지막으로 내가 찾은 이 x 값을 주어진 함수 관계식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어떤 함수 값이 등장을 하는가를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p 플러스 x랑 p 마이너스 x 같은 경우에는 같아지는 x가 0이기 때문에 x자리에다 0을 집어넣으면 1번 같은 경우에는 fp는 fp다 라는 식을 얻어줄 수가 있겠죠. 근데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로 내가 찾은 x가 p이기 때문에 x자리에다 p를 집어넣으면 fp는 fp다. 첫 번째 줄에 있는 식이랑 똑같은 형태의 관계식을 얻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큰 1번 같은 경우에는 fp는 fp다, 얘네 둘이가 같다 라는 식을 기준으로 어떤 형태의 식이 등장을 하게 되는가, 그럼 x가 0이 아닌 다른 값을 집어넣었을 때 어떤 식이 등장하는가를 체크를 해보면 돼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 0을 집어넣지 않고 1이나 2 같은 숫자를 집어넣는다고 하면 첫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p 플러스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과 p 마이너스 1, 결국 p를 기준으로 p보다 하나 큰 하나 작은 값을 집어넣어도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 얘는 2를 집어넣었을 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세로선 p를 기준으로 함수값이 좌우대칭으로 계속 같아지는 상황이 등장을 하겠구나 라는 느낌으로 해석을 해주면 될 거고요.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로 내가 x자리에 p가 아니라 p 플러스 1을 집어넣는다고 하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p 플러스 1이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p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결국은 첫 번째 줄에 있는 식과 똑같은 느낌의 세로선 x는 p를 기준으로 좌우대칭인 그래프 모양을 가진다는 느낌으로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식이 등식이 아니라 더해서 어떤 일정한 값을 가진다 라는 표현으로 나오게 되면, 일단 우리가 찾은 x값은 똑같이 0이랑 p일 거니까 여기에다가 내가 x자리에 0, x자리에 p를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이번에는 fp 더하기 fp는 2q다.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로 fp 더하기 fp는 2q라는 똑같은 식을 얻어줄 수가 있을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얘는 같다가 아니라 2배의 fp가 2q다 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fp는 q다라는 함수값을 하나 찾아줄 수가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fp는 q라는 어떤 함수값 하나를 찾아줄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렇게 찾은 p, q라는 함수값이 이 그래프의 대칭의 중심이다 라는 느낌으로 점대칭 함수라고 해석을 해주면 될 건데, 그러면 주어진 식이 왜 점대칭성을 가지고 있느냐, 마찬가지로 여기 주어진 식의 x자리에다가 0이 아니라 1이나 2 같은 숫자를 집어넣는다고 하면 이번에는 p 플러스 1의 함수값과 p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을 더했을 때, 자, 얘는 어떤 x를 집어넣어도 항상 두 함수의 함수값이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얘네 둘이 얘처럼 같은 값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p 플러스 1과 p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마찬가지로 2q가 되기 때문에 얘가 커지게 되면 얘는 똑같은 양만큼 작아져야 되는 느낌으로, 거꾸로 얘가 커지게 되면 똑같은 양만큼 얘가 작아져야 되다 보니까 이 p, q라는 함수값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이렇게 올라가면 왼쪽은 내려가는 느낌의 그래프 모양을 항상 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이 등장을 하면 이제 점대칭 함수겠구나 라고만 해석을 해줄 수 있고, 이 각각의 선대칭 함수랑 점대칭 함수의 대칭축 그리고 대칭의 중심만 찾아줄 수 있으면 이제 주어진 식을 가지고 함수 그래프를 어렵지 않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이 부분만 잘 정리가 돼도 왼쪽에 있는 y축 대칭인 함수랑 원점 대칭인 함수도 우함수, 기함수라는 표현을 기억하지 않더라도 어렵지 않게 여기 있는 방법으로 해석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결국 이 우함수 같은 경우에는 두 함수 값이 같다 등호로 나타내어진 식이고, 하나가 x 하나가 마이너스 x인데 얘네 둘이는 그냥 같아지는 x가 0이기 때문에 0을 집어넣었을 때 세로선 x는 0, 결국 x는 0은 y축이기 때문에 y축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인 함수겠구나 라는 느낌으로 해석을 해주면 될 거고요. 두 번째 식도 마이너스 fx가 우변으로 넘어와 있는데 얘를 좌변으로 넘기면 결국 여기 있는 것처럼 더해서 일정한 값을 가지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더해서 0이다 라는 식이기 때문에 결국 x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 f0은 0,
0,0을 기준으로 점대칭인 그래프겠구나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줄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알고 있을 때 문제가 얼마나 쉽게 풀리는가 간단하게 예제 문제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레벨 2랑 레벨 3에 각각 선대칭 함수랑 점대칭 함수에 대한 표현을 가지고 와봤는데, 일단 예제 레벨 2 문제를 보면은 fx 절대값 x 그래프를 x축 방향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시켰더니 gx 그래프가 되었다. 근데 여기서부터 제대로 읽어보면 되겠죠. gx 그래프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식을 만족을 하고 최소값도 10이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일단 요식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평행 이동을 했을 때 그래프를 gx라 그랬으니까 이 gx는 하나는 x고 하나는 마이너스 x다. 등식이기 때문에 세로선 대칭 함수겠구나 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서 일단 요 g 안에 들어가 있는 x랑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가 얼마일 때 같아지는가를 체크를 해보면 2x는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결국 x는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결국 g라는 함수는 g-2가 g-2라는 등식이 되다 보니까 얘는 결국 여기 있는 x는 마이너스 2를 세로선 대칭으로 하는 좌우 대칭인 함수겠구나 라는 느낌으로 해석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fx, 원래 함수 fx 절대값 x 그래프는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V자 모양으로 꺾이는 그래프다 라는 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알 거예요. 이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 개형만 알고 있어도 얘는 지금 요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그래프 모양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특징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y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함수를 평행 이동을 했더니 세로선 대칭축이 x는 마이너스 2가 됐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f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을 했겠구나 라는 느낌으로 바로 해석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절대값이 붙은 함수를 이런 식으로 V자로 꺾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기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최소값 10이라는 값은 결국 위아래로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했을 때 바뀌겠구나 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최소값이 1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최소값 0이 위로 10칸만큼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결국 y축 방향 평행 이동은 플러스 10만큼 평행 이동을 했겠구나 라는 식으로 여기 있는 절대값 x 그래프를 가지고 좌우 대칭성 그리고 최소값을 해석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mn값은 마이너스 2랑 10이다 라는 느낌으로 마무리를 지어주면 되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결국 레벨 2에 있는 문제는 여기 있는 요식 하나를 제대로 해석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문제 푸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식을 그냥 수식적으로 해결을 한다고 하면 지금 여기 있는 함수가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다 보니까 x축 방향,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한 다음에 다 집어넣고 얘네를 만족하게끔 조건들을 구해줘야 되는데 이러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해서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세로선 대칭축을 가지고 있겠구나 라는 특징만 파악을 해도 어렵지 않게 절대값 x 그래프 특징만 가지고도 x축 방향, y축 방향 평행 이동을 찾아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레벨 3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번에는 주어진 두 함수식을 더해서 7이다 라는 등식을 만족을 시킨답니다. 그리고 함수값이 주어져 있는데 일단 1자 함수라 그랬으니까 여기 주어진 식이 점대칭성을 가지는 그래프다 라는 것만 파악을 해주시면 2-x랑 2+x가 얼마일 때 같아지는가를 체크를 해보면 마찬가지로 2는 날아가고 x는 0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을 거고 여기다 x는 0을 집어넣으면 결국 2배의 f2가 7이다. f2는 2분의 7이라는 함수값을 하나 더 얻어줄 수가 있는 상황일 거예요. 여기에 f0은 3이라 그랬으니까 1차 함수면 2점 가지고 바로 1차 함수 관계식을 찾아줄 수가 있겠죠. 0,3과 2,2분의 7을 기준으로 x가 2만큼 그리고 y는 2분의 1만큼 증가했으니까 결국 기울기가 4분의 1인 y절편은 3인 y는 4분의 1 x 플러스 3이라는 점을 바로 찾아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직선 y는 fx랑 x축, y축, 그리고 x는 4, x는 4는 세로선이니까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아마 사다리꼴이 나오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넓이도 어렵지 않게 찾아줄 수 있을 겁니다. 0,3에 2,2분의 7, 그러면 이런 직선을 기준으로 내가 x는 4라는 세로선을 긋게 되면 이런 식의 사다리꼴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거고, x 자리에다 4를 집어넣으면 y 값이 4기 때문에 4,4를 기준으로 높이는 4고 밑변은 3이랑 4인 사다리꼴의 넓이 2분의 1에 밑변 2개는 더하면 7이고 높이는 4인 결국 넓이는 14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줄 수가 있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결국 이 문제도 여기 있는 식을 해석을 해줄 수만 있으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차 함수라 그랬으니까 한 점 그리고 요 식에서 얻을 수 있는 함수값 하나만 얻으면 어렵지 않게 1차 함수 관계식을 찾아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 외적으로 선생님이 이 문제의 특징을 몇 가지 더 정리를 좀 해주면, 선생님은 이 문제를 풀 때 여기 주어진 식이 점대칭성을 가진 함수다 라는 점을 이용을 해서 대칭의 중심점을 찾아가지고 1차 함수 관계식을 구했는데, 사실 F형이 3이다 라는 조건을 바로 여기 주어진 식에다가 활용을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F형이 3이면 여기 지금 X자리에다 2를 집어넣었을 때 이 부분을 F형을 만들고 나면 여기 X를 2를 집어넣으면 자연스럽게 F4라는 함수값도 찾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요 직선은 x는 4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찾는 거다 보니까 굳이 2,2분의 7이라는 점을 찾지 않아도 0,3을 가지고 바로 4,4라는 점을 찾아줄 수도 있을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그래프를 보면은 결국 x가 0일 때랑 x가 4일 때는 우리가 찾은 대칭의 중심 2를 기준으로 왼쪽 2칸, 오른쪽 2칸이기 때문에 점대칭성을 생각을 하면 결국 내가 이 2,2분의 7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2칸을 갔더니 아래로 2분의 1만큼 떨어졌으면, 오른쪽으로 2칸 가게 되면 위로 2분의 1만큼 올라가겠구나 라는 특징을 가지고도 여기 있는 4,4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찾아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문제에서 제일 충격적인 부분은 여기 1차 함수라는 표현이 없더라도 이 문제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도형의 넓이가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게 제일 충격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1차 함수라는 표현을 빼고 그냥 일반적인 곡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문제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1차 함수라는 표현이 없더라도 여기 주어진 식을 만족을 하는 경우에는 2,2분의 7을 중심으로 하는 점대칭 도형이라는 사실, 그리고 F형이 3이다 0,3을 지나가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떻게 곡선을 그리더라도 얘는 4,4를 지나가는 곡선이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요거를 직선으로 그리지 않고 곡선으로 그리더라도 얘는 요 점을 중심으로 점대칭인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주어진 fx 그래프랑 x축, y축에 x는 4, 세로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사다리꼴의 넓이가 아니라 이런 형태의 넓이를 가지게 될 텐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아까 그었던 이 직선을 기준으로 결국 이 아랫부분과 이 윗부분의 곡선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점대칭성 때문에 항상 같은 넓이를 가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을 이쪽으로 이렇게 옮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얘를 어떤 형태의 곡선으로 그어도 둘러싸인 넓이는 항상 우리가 아까 1차 함수 직선을 그었을 때 만들어지는 이 사다리꼴의 넓이다 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점대칭성을 가지는 곡선의 넓이랑 관련된 문제는 나중에 2학년, 3학년 수학에서 자주 등장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놓고 일단은 이 점대칭성을 가진 함수 그래프의 관계식을 해석하는 연습부터 차근차근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대칭성을 가진 함수 관계식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사실 이 내용이 1학년 수학에서는 자주 등장을 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우리가 함수 그래프를 해석을 할 때 주어진 식을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함수 그래프 해석 문제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거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x랑 마이너스 x를 포함하고 있는 식이 등장을 하면 선대칭 혹은 점대칭 함수겠구나 해서 이 대칭의 중심을 찾는 것까지 꼼꼼하게 연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오늘 강의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던가 이 대칭성을 가진 함수 관계식 표현하고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선생님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